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글쓰기는 멀고 먼 길이긴 한데, 그래서 뭐 10분, 근데 제가 10분 정도 강의하니까 그걸 가지고 몰아서 들으면은 제 생각에는 한 이틀 정도를 몰아서 잘 들어본다 하면은 글쓰기가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6강에서 드디어 문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장. 그래서 문장의 주요 성분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도 했듯이 홑 문장과 겹 문장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홑 문장과 겹 문장. 이게 좀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홑 문장은 쉬우니까 괜찮은데 이 겹 문장이 이게 문제가 될 거예요. 이게 어렵잖아요. 문장이 여러 개가 섞여 있다는 거죠. 일단은 홑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각각 하나씩 있는 거예요. 하나씩. 그때 지난번에 했듯이 뭐 새들이 노래한다. 아주 간단해요, 그거는. 그죠? 근데 겹문장은 이 아는 문장이 있고 이어진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문장 안에 절들이 있는 거예요. 절들. 그래서 절들에는 명사절이 있고 명사절 또 무슨 절이 있을까요? 그다음에 관형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부사절도 있겠죠. 부사절. 또 무슨 절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술절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서술어도 다 길게 안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아는 문장이 있고 이 겹문장에는 아는 문장이 있고 또 하나는 이어진 문장이 있어요. 이어진 문장. 이어진 문장은 쉬워요. 그건 대등한 거니까 그냥 쭉 이어지는 거니까 뭐 그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나는 뭐 학교에 가서 그 다음에 공부를 했다. 그런 거는 이제 학교에 갔고 공부를 했다. 두 개가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로 이어지는 거. 이어지는 거는 그래도 어렵지 않은데 오히려 이 지금 아는 문장이 은근히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명사절은 안긴 문장, 이제 아는 문장이 전체가 큰 문장이라면 그 전체 문장 안에 안겨 있는 문장이 안긴 문장인데 안긴 문장이 명사 역할을 할 때 명사절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농부는 비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면 농부가 기다렸다. 그죠? 농부가 기다렸다가 이 아는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농부는 기다렸다? 뭘 기다렸어? 농부가 뭘 기다린 거야? 하고 물을 때 여기에 비가 오기를 할 때 비가 오기를 자, 그죠? 비가 오기를 요거가 이제 목적어 절이 되는 건데 이 목적어 절 중에 요 비가 오다 요거는 만약에 요거 따라 띄면 비가 오다라고 하는 혼문장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명사형 어미를 씀으로써 비가 오기라고 하는 명사절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이런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관형절은 뭘 꾸며주는 말인데 거기에 주어 동사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옷을 입고 있다. 나는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옷. 나는 입고 있다죠. 나는 입고 있다. 나는 입고 있다가 전체 아는 문장의 주어 서술어인데 뭘 입고 있냐?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옷을 뭘 꾸며주냐면 어머니가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만들어서 준. 어머니가 만들다와 어머니가 주었다라고 하는 두 개의 문장이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만들어서 준. 그리고 어머니가 만들어서 준이 옷을 꾸며주니까 바로 관형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죠. 내가 옛날에 사귀던 그 사람은 말도 없이 떠났다. 말도 없이. 떠나긴 떠났는데 어떻게 떠났냐? 말도 없이. 이건 말이 없다라고 하는 절이죠. 근데 떠났다를 꾸며주잖아요. 떠나긴 떠났는데 어떻게 떠났냐면 말도 없이. 그래서 그 말도 없이는 바로 부사절이 되겠죠. 그죠? 서술절은 뭐가 있을까요? 서술절은 의외로 많지 않은데 아까 그 철수는 기술이 있다. 그것도 서술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끼리는 코가 길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요? 코끼리는 코가 길다. 긴 거는 뭐가 긴 거죠?
코가 긴 거죠. 그런데 코끼리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코끼리는. 이게 코끼리의 코가 길다 그러면 길다의 주어가 확실히 코인데, 그런데 코끼리는 코가 길다 이러면은 이게 어렵다고. 그래서 사실은 코끼리는 주어를 딱 잡으면 코가 길다라는 게 하나의 서술절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아까가 아니죠. 지난번 강의했을 때 찬수는 먼 거리에서 공을 차 넣는 기술이 있다 할 때 그러면 찬수는 기술이 있다. 예요. 찬수는. 그러니까 찬수가 주어고 기술이 있다가 서술절이고 먼 거리에서 공을 차 넣는 그게 기술을 꾸며주는 관형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 아는 문장을 잘 쓸 줄 알고 잘 살필 줄 알아야 글쓰기가 잘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아는 문장 이런 거는 뭐 이해가 많이 있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잘 알고 있다. 뭐 이런 것도 다 되는 거고, 그죠? 그런 건 이제 아는 문장이죠. 그런데 이제 이어진 문장이 뭐가 있냐? 이어진 문장 이런 거 이어진 문장이죠. 저는 이제 파주 출신인데 저는 파주에서 태어났고 평생 동안 거기서 살았다. 이러면 뭐뭐 했고 뭐뭐 했다. 이어지는 거죠. 그 이어지는 것을 영어로 지난번에 말했듯이 등위 접속사라고 했죠. 뭐 서로. 그런데 그 이어진 문장일 경우에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하고의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관계에는 종속 관계가 있어요. 종속 관계. 이 종속 관계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죠? 까마귀가 난다는 거하고 배가 떨어진다는 건 저 다른 각각의 혼 문장이에요. 근데 그걸 연결해 주니까 이어진 문장이 됐는데 까마귀가 날았는데 그때 고승관에 배가 떨어지니까 이건 종속되는 거죠. 그죠? 먼 동이 트자 별이 사라졌다. 먼 동이 트면 별이 사라진다. 그죠? 그런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종속이고, 그 다음에 종속 관계 말고 또 대등 관계가 있습니다. 이어진 문장에는 대등 관계. 이 대등 관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비교도 있을 수 있고, 대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열거, 또는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나는 산에 가는 걸 좋아하고, 바다에 가는 것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해외여행도 좋아하고, 국내 여행도 좋아한다. 이런 건 열거하는 거죠, 그냥. 이런 건 쉬워요. 그러면 비교는 뭐겠어요? 비교는 우리가 그 유명한 말 있죠. 그 용비어천가 우리 옛날에 국어 시간에 많이 배웠는데,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않는다. 이런 거. 그죠? 그건 서로 비교하고 있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와 샘이 깊은 물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게 대조도 있어요. 대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그 다음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거는 비교가 아니라 뭔가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 하는 거죠. 서로 약간 뭐랄까 하여튼 비교보다는 훨씬 더 반대되는 입장이 강한, 그래서 이런 말들이 또 이어진 문장에 있다. 그래서 이 지금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 이 견문장 제일 중요한 게 이 견문장인데, 그렇죠? 이 견문장을 어떻게 쓰느냐가 또 앞으로 이제 글쓰기의 관건이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요 혼문장과 견문장이 무엇이고 견문장에는 약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도로 7강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 견문장을 좀 더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